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제가 욕을 뒤지게 먹을 수도 있는 오랜만에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중고차 커뮤니티의 성지 오베드림, 저도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기서 환멸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하도 환멸을 느껴서 여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블랙박스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렸고 누가 잘했냐,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하는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의도 자체는 건강한 그런 게시판이죠. 그런데 문제는 커뮤니티의 의견은 커뮤니티에서로 받아들이고 끝나야 되는데, 이곳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너무 신뢰하는 나머지 이 댓글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댓글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경험과 사례에서 나오는 거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댓글에 답변을 올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된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험사 또는 보험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쓰고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예를 들면 이 사고건 같은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서 마디모 감정서에서 상해 가능성 없음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댓글들 보면 진단서 나오면 그냥 끝난다. 종이 쪼가리 마디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마디모에 상해가 안 나와도 의사 진단서 한 장이면 다 사라진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민형사상 처리가 있어서 유리는,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형사상의 이익은 있을지 몰라도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의사 진단서를 이길 수가 없다. 의사 진단서 떡하니 나왔는데 마디모는 시뮬레이션으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마디모 결과 나와도 진단서 한 장이면 지급해야 됩니다. 마디모는 참고 자료일 뿐. 딱 거기까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인지. 제가 작년도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복습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마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건요, 차량이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고,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겠지만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입력해서 그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해, 또는 상해 자체의 가능성 유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격이 어떻게 가해졌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마디오 프로그램 돌려서 국가서에서 결과 돌려서 상해가 있을 수 없다, 상해 가능성 낮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 활용했던 거는 형사사건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니까, 즉 형법제 268조의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를 찾을 때 이용했던 도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판례 트렌드가 많이 바뀝니다. 아니면 충격에 의한 파손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이걸로 인한 상해가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의견을 내요. 그거는 공식적인 문서로 나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했던 건 인정해. 그러나 너 그거 이 사고랑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아. 왜? 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고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려서 돌린 분석 결과 시속 약 1.9km인 상태에서 유해충돌 속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상해의 인과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사고 누구의 잘못으로 보이세요? 이 사건 제가 처리했던 사건이고요. 양쪽 보험 담당자들 다 테슬라 피해 차량이다 라고 해서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면 아무리 봐도 일반 과실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소송 진행됐고요. 과실 비율은 5대5 쌍방 과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판사님들이 판결문 나오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번 사고는 어떨까요? 이것 역시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이고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을지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과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풍이에서 추돌이 있었던 사고죠. 앞서 차량이 2대가 멈춰 있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사고건 같은 경우는 자차 과실 30%,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검정 차량이 70% 과실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고는 어떨까요? 이 사고 뒤에서 때린 추돌 사고지만 자차 과실 80% 나왔습니다. 앞선 두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었고 1차로에 서 있었는데 사고 후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두 차량 다 20% 과실이 상계됐어요. 자, 그럼 이 사고는 어떨까요? 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 여기서 차량이 들어옵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피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판사님들은요, 이걸 어떻게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피해? 이전에 이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언제든지 인지할 수 있느냐 등을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좀 SNS에 올라오는 사고 영상들 중에 이걸 어떻게 피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99%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 사고건만 봐도 교행 중 사고고 정차한 지 1초도 안 돼서 사고가 났는데 이걸 100대 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피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더군다나 후면 추돌 아니냐. 일단 추돌이라는 개념은 모르는 것 같아. 추돌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차량들끼리 부딪히는 걸 추돌이라고 해요. 경찰서 사고 접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이거 경찰서 사고 접수하면요 99% 이상 쌍방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듣고 와가지고 보험사에 소송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실익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래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또 세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 소송을 하거나 나 홀로 전자소송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많이 깨집니다. 네, 제가 오늘 욕먹을 각오로 조금 현실적이고 냉정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너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정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차라리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